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는 이 물음을 먼저 던지고 싶은데요. 노년에는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고 의식하며 사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머가 넘쳤던 사람,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사람, 매 순간을 긍정하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 언제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사람, 예술을 좋아해서 삶이 풍성했던 사람, 항상 책을 끼고 살았던 사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죽은 후에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죽은 후에 나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들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의식하며 더욱 성숙해지는 것 아닐까요?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20년 전쯤에 전철을 타다가 어느 초등학교 나중에 알고 보니 6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저한테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처음으로 양보받고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항상 젊다고만 생각했고 동안이라는 말에 나는 아직 젊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린 학생은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 준 거는 제가 그때 당시 앞머리에 그 새치가 좀 많았습니다. 뒷머리, 옆머리는 없었는데 앞머리에 유독 많았고 그게 좀 자연스러웠는데 그 어린 학생은 저한테 저의 새치를 보고서 아마 제가 좀 나이든 아저씨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양보한 것 같았지만은 저는 그 학생의 어떤 생각과 달리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자리를 양보받을 만큼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때부터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책, 나이듦, 노년, 인생 이마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책을 읽었고 그런 거를 저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또 책을 이렇게 내게 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볼 기회가 있게 된다면 많은 공감을 할 것이라고 믿고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고시를 예로 들면은 대학교 재학 중에 고시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년급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소년급제가 이게 평생 긴 나이로 봤을 때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 않다는 걸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은 저도 이제 60여 년 넘었지만은 인생은 지금 100세 시대의 긴 텀으로 보면은 20살 때 소년급제라는 거는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무리가 중요한데 인생의 마무리가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려면은 끝이 좋기 위해서 일단은 달리지만 그게 이제 20대가 되고 또 30대가 되고 40대까지는 열심히 성공과 또 출세라는 이름으로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0대부터는 이제 서서히 인생을 조금 되돌아보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을 노년을 생각하게 되는 나이인데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있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도 역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죽음이라는 걸 또 염두에 둔다면 죽음이라는 건 결국 생물학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래도 죽음의 선후배는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죽음을 염두에 둔다면 더 인생을 알차게 시간을 더 활용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느 날 인생 이막에 들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림 그리기가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 단 한 번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집 근처에 마땅히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수험 그때 한 문화센터를 알게 됐고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3월까지 약 1년간, 정확히 1년간 뜻을 같이 하는 후배와 함께 캐리커처를 배웠습니다. 그 전에 한 1년 3개월 동안에는 인문어를 배웠는데요. 역시 같은 동기로 그림을 잘 그려보자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그린 캐리커처를 지인들에게 카톡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반응은 뜻밖의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마동석, 유해진, 유재석, 강호동, 손흥민 등 스타들을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좋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10중 팔고 유재석을 유재석이라 하고 강호동을 강호동이라 하고 유해진을 유해진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마동석을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극히 드문 케이스였고요. 대부분은 10중 팔고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뭘 배우고 싶다면 생각에만 멈추지 말고 시댁에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보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저처럼 거꾸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배우다 보면 내가 기타에 소질이 있는지 글쓰기에 자질이 있는지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신원서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관직에 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문자 그대로 외모, 언변, 문장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근데 신원서판의 신은 그 생김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서판 중에서도 생김새가 으뜸이었던 거죠. 예전에도 과거에도 외모를 중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욱 외모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외모가 중요한 현실입니다. 청년기에는 젊었을 때는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젊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하지만 나이 든 때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럼 나이 든 중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눈썹 문신을 하고 또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능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나이 들수록 잘생기고 예쁜 타고난 얼굴보다는 인상 좋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중후한 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싼 옷이 아니고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한 옷차림으로 다녀보십시오.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로 걸어보십시오. 중년에 빛나는 외모, 중년에 품격 있는 외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외모를 제가 강조했던 거는 외모도 깔끔하게 다니라는 말이지 내면까지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면 중요합니다. 생각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있다고 봤을 때 생각이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형식은 외모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모는 과거부터 아까 신원서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는 더 중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중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모를 경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한다고 해서 형식을만 따지는 게 아니고 내용인 생각과 함께 외모를 가꿔야지 이게 중요한 차원에서 외모 역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젊었을 때는 젊은 그 자체로 빛나지만은 나이 들었을 때는 좀 더 가꾸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빛나는 외모, 젊었을 때처럼 가만히 있어도 결코 빛나는 외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더 외모를 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